안녕하십니까. 봉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거 풍납토성 나들목에서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현재 시각은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저녁 8시 15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1위 제16대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하면 생각나는 남북전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하든지 간에 역대 대통령 중에 존경받는 대통령 1, 2, 3, 4위는 거의 변하지 않는데요. 1위가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2위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3위가 제26대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또 4위가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이런 분들은 순위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링컨 대통령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1달러 화폐의 주인공이기도 하는데요.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2위인 이유가 나라를 건국한 미국의 독립전쟁의 영웅이자 미국이 식민지 상태에서 영국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하게 된 1775년부터 1781년까지 발생된 7년간의 독립전쟁의 영웅이 초대 대통령에 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국의 아버지, 국부죠. 나라를 세운 아버지 국부. 그래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인기도 순위가 2위로 보여지고요. 그럼 왜 1위가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인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5달러 화폐의 주인공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부와 북부의 분열을 막고 연방을 유지했다. 남부 쪽과 북부 쪽이 엄청난 갈등, 그러한 분쟁 속에서 분열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즉 연방이 해체가 돼버렸을 수도 있었을 텐데, 남북전쟁을 통해서 북부군이 승리함으로써 연방의 해체를 막았다. 즉 연방을 유지시킨 공로가 커서 인기도 순위 1위라고 합니다. 만약에 남부와 북부가 분열이 돼서 지금 대한민국처럼 남한과 북한 이렇게 분단이 돼버리면 국력이 약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미국도 남부와 북부가 분열이 됐다면, 분단이 됐다면 지금의 초강대국이 됐으리란 보장을 할 수가 없었을 텐데요. 링컨 대통령 덕분에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해서 남북 분열을 막고 연방을 유지했다라는 공로가 있어서 역대 대통령 존경받는 대통령 2위가 링컨 대통령이고 5달러 화폐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부와 북부가 왜 전쟁을 했는지, 오늘 주제는 남북전쟁인데요. 남북전쟁은 바람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현재 올림픽대교 남단에서 잠실 철교 남단 쪽으로 이동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촬영하고 있는데요. 바람이 시원합니다.
왜 남북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남쪽은 남북전쟁의 기간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1860년에 당선되고 61년 3월 4일에 취임을 하고 취임일로부터 한 40일 정도 지난 1861년 4월 12일에 남북전쟁이 시작이 돼서 1865년 4월 9일에 남부군이 북부군에 항복함으로써 남북전쟁이 종전이 됐으니까 대략 만 4년 정도 됩니다. 만 4년에서 3일이 부족합니다. 1861년 4월 12일부터 1865년 4월 9일까지 약 4년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왜 남북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부 지역은 예를 들어서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미시시피주, 엘라바마주, 조지아주, 이런 남부에 있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이런 남부에 있는 주들은 전통적으로 농업, 그 중에서도 면화 생산이죠. 면화를 생산해서 영국으로 수출하면 영국에서는 그걸 가지고 직물을 제조하는, 영국은 방적공업인데요. 원료 공급지가 미국의 남부 지역이고 제조를 하는 방적공업이 이제 영국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전통적으로 남부 지역은 농업을 위주로 하고 특히나 면화를 재배하다 보니까 면화의 씨를 제거하는 작업이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 씨를 제거하는 기계도 발명을 해가지고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엄청난 평야지대에 면화를 생산하다 보니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서 노예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부는 기본적으로 노예제를 유지하는, 노예제를 채택하는 그러한 제도였고, 그에 반해서 북부 지역은 상공업이죠. 그 중에서도 공업이 발달되다 보니까 노예가 굳이 필요가 없다, 그런 취지인 겁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은 노예제를 반대하는, 노예제를 폐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남부한테 좀 불리한 국내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연방의회도 북부 출신의 의원들의 숫자가 남부 출신의 의원들 숫자보다 많다 보니까 북부한테 유리한 법률들이 계속 통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북부 지역은 주로 공업이고 남부 지역은 주로 농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부 지역의 공산품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그런 정책들을 막 통과시키니까 북부한테는 유리하지만 남부한테는 소외되는, 불리한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그 다음에 북부 지역에는 철도를 다 건설을 하고 그러는데 남부 쪽에는 하지 않고, 또 남부에 있는 노예제를 채택하고 있는 남부에 있는 노예들이 노예제대를 폐지한 북부 지역으로, 즉 자유주라고 하죠. 노예제를 폐지한 지역을 자유주라고 하는데요. 자유주로 노예들이 다 도망치고, 또 그 다음에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도 일자리가 많은 북부 쪽으로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남부 쪽에는 노예들이 많다 보니까 이민 온 사람들이 남부로 가더라도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 즉 노예들이 다 노동력 공급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서 이민자들은 일자리 구하기 어려워서 북부 쪽에, 공업이 발달된 북부 쪽에 가서 생산직 근로자로 취업을 희망해서 이민자들의 대부분은 남부보다는 북부로 이민을 해오고, 그러한 상황들이 다 남부한테 불리하게 전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1860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 공화당의 에이브러햄 링컨과 민주당의 스티븐 더글라스 간의 격돌을 하게 되는데요. 결과는 공화당의 링컨이 그 민주당의 스티브 더글라스를 무찌르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남부 입장에서는 모든 게 남부한테 불리하게 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만이라도 남부를 지지하는 그런 대통령이 당선되길 바랬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은 연방을 탈퇴하는 거다. 연방을 탈퇴하겠다라는 겁니다. 먼저 1860년 민주당의 스티븐 더글라스와 그 공화당의 에이브러햄 링컨 간의 대통령 선거에서 링컨이 이겼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두 사람은 그 대통령 선거 2년 전인 1858년에 일리노이주 연방 상원 의원 선거에서 격돌을 했었던 사람이 2년 후인 1860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격돌해서 링컨이 당선됐는데요. 그 1858년 일리노이주 상원 의원 선거에서는 스티븐 더글라스가 이겼었습니다. 정치 거물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정치 거물이고 링컨은 이제 좀 신참축에 속했었는데요. 링컨이 더글라스를 상대로 노예 제도에 관한 그 공개 토론을 하자 해가지고 7번에 걸친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 더글라스는 1854년에 통과된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을 제안할 정도로 굉장히 정치 거물이었고 그 정치 거물한테 이제 신출내기에 불과한 링컨이 공개 토론을 하자고 했는데 링컨은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이고 더글라스는 좀 타협안을 주장하는 입장이었는데 링컨이 엄청나게 더글라스를 공격해 가지고 링컨이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공개 토론의 스타가.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정치인 링컨이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가 1858년 일리노이주 연방 상원 의원 선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링컨이 졌지만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바람에 2년 후인 1860년에는 그 2년 전에 경쟁자였던 더글라스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링컨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링컨이 당선이 돼버렸었던 겁니다. 그 더글라스는 기본적으로 1854년에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이라는 걸 통과시킨 주도적 인물인데요. 그럼 그 법이 뭐냐? 노예제와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남북전쟁 자체가 이제 노예제를 폐지하자고 폐지한 북부와 노예제를 유지한 남부 간의 전쟁이기 때문에 노예제는 남북전쟁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노예제도에 관한 법률을 말씀드리는데요. 노예제는 먼저 입법 과정을 보면 1820년에는 미주리 협정이 있습니다. 1820년에 미주리 협정, 지금부터 한 202년 전이죠. 202년 전인 1820년에는 미주리 협정이 있는데요. 미주리 협정은 뭐냐면 위도, 우리나라 서울이 위도 37도고 샌프란시스코도 동일한 위도 37도인데요. 위도 36도 30분, 위도 36도 30분을 기준으로 여기를 통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가 바뀌었습니다. 자, 신속하게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잠실나들목을 통과해서 이제 잠실벌로 진입하는 횡단보도입니다. 자, 여기 통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통과했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주리 협정은 뭐냐면 위도 36도 30분을 기준으로 그 이남에 있는 주들은 노예제를 허용하되 반대로 36도 30분 이북에 있는 지역들은 노예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뭐 이 내용이 미주리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기준으로 한 거죠. 위도 36도 30분이라는 수평선, 즉 가로선을 그어놓고 그 밑에 있는 이남 지역들은 텍사스나 뭐 이런 플로리다 뭐 이런 데겠죠. 이런 주들은 노예제를 허용하되 그 이북에 있는 뭐 일리노이주나 뭐 다양한 주들이 있죠. 그런데 주들은 노예제를 불허한다. 그런 내용이 1820년의 미주리 협정인데요. 그게 이제 계속 노예제에 관한 찬반 여론이 변화 있고 지역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분쟁 갈등이 계속되다가 34년이 지난 1854년에는 캔자스 네브라스카 주에서 엄청나게 또 갈등이 폭발합니다. 캔자스 주와 네브라스카 주에서 갈등이 폭발하다 보니까 그때 바로 링컨한테 대통령 선거 경쟁에서 패배했던 민주당의 스티븐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1854년에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이라는 것을 주도해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 그 전에는 위도 36도 30분을 기준으로 북쪽은 노예제 불허, 남쪽은 노예제 허용이라는 일도 양단적 기준이었는데, 그에 반해서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은 각 주의 주민투표에 따른다. 각 주의 주민투표에 따른다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타협책입니다. 타협책. 그 법을 통과시켰던 주도적 인물이 스티븐 더글라스인데요. 그분이 그 법을 1854년에 통과시켰고, 그로부터 4년 후인 1858년에는 링컨과 7차례에 걸쳐 노예제에 관한 폐지하냐 허용하냐에 관한 것을 주제로 7차례 토론을 했는데, 그때 링컨은 전국적인 인물로 공개 토론의 스타가 된 거고, 일리노이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링컨이 스티븐 더글라스한테 패배하긴 했지만 전국적인 인물로 명성을 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2년 후인 1860년에 제16대 미국 대통령의 링컨이 스티븐 더글라스를 물리치고 공화당 후보로서 당선이 된 겁니다. 자, 갤러리아 팰리스 아파트 사거리입니다. 자,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뒤로 물러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어떻게 생각하면 타협안인데요. 1860년에 그 링컨이 더글라스를 물리치고 당선된 배경은 더글라스는 타협책이었습니다. 타협책. 북부하고 남부의 좀 절중적 입장인 타협책이었던 반면에 링컨은 북부 입장에서 노예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러한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링컨은 노예제를 폐지를 주장하는 북부 쪽에서 완전히 표를 다 거의 싹쓸이한 반면에 반대로 그 노예제에 관해서 완전히 허용이 아니라 절충적 입장이다 보니까, 완전히 허용이라고 했다면, 노예제를 허용하는 그런 거였다면 더글라스가 남부 쪽에서 표를 싹쓸이 했을 텐데, 노예제를 전면 허용이 아니라 절충적 입장이다 보니까 남부 쪽에서 표를 싹쓸이를 못한 거죠. 링컨은 노예제를 완전히 철폐 주장을 해서 북부 쪽에서 표를 싹쓸이한 반면에, 그렇다면 더글라스는 남부 쪽에서 좀 많이 싹쓸이를 해야 되는데, 더글라스는 노예제 폐지냐 유지냐에 관해서 절충적 입장이다 보니까 남부에서 표를 싹쓸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링컨이 더글라스를 누르고 제16대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부 입장에서는 아까 같이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라도 남부를 좀 지지해주는 대통령이 나오길 바랬는데, 그 반대인 에이브러햄 링컨이 당선이 돼버리니까 연방 탈퇴를 선언합니다. 제일 먼저 탈퇴를 선언한 주가 사우스 캐롤라이나입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 취임하기 직전에 미국 연방에서 탈퇴를 선언을 해버립니다. 취임식이 1861년 3월 4일에 있었는데요. 그 직전에 사우스 캐롤라이나가 연방에서 탈퇴한다고 선언을 했고,
그 뒤로 6개 주가 연달아 또 연방 탈퇴를 선언합니다. 뭐 텍사스주, 그 플로리다주, 그 다음에 미시시피주, 엘라바마주, 또 조지아주 등 6개가 추가로 탈퇴를 선언해서 총 7개 주가 연방에서 탈퇴를 선언을 해버리면서 그 연방 탈퇴한 7개 주는 남부 동맹을 맺습니다. 남부 동맹. 그래서 남부 지역 자기들 주 7개 주에 있는 연방 군대 다 철수하라고 했습니다. 연방 군대 다 철수해라. 이제는 우리 남부 7개 주는 독립 국가이기 때문에 미 연방 국가가 아니다. 남부는 독립 국가다. 그래서 연방군이 여기에 주둔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철수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철수를 요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철수를 했는데 그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 찰스턴 항구가 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찰스턴 항구에 있는 섬터 요새가 있습니다. 섬터 요새.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찰스턴 항구 안에 있는 섬터 요새에 있는 연방군들은 철수를 안 하겠다. 끝까지 사수하겠다라고 철수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부 동맹군이 섬터 요새에 공격을 했습니다. 포격을 한 겁니다. 대포로 포를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남북전쟁의 시작입니다. 1861년 4월 12일인데요. 링컨 대통령이 취임한 지 약 40일 정도 된 시점에 남북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내내 남북전쟁을 수행을 한 겁니다. 취임 직후에 남북전쟁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남북전쟁이 1865년 자, 사람들이 지나니까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1865년 4월 9일에 남부군의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이 북부군의 총사령관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에게 항복을 하면서 남북전쟁이 끝났는데요. 1865년 4월 9일입니다. 그로부터 5일 후에 링컨 대통령이 암살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은 결국은 남북전쟁 임기 내내 남북전쟁을 수행한 셈이 되는 겁니다. 여하튼 그런 식으로 이제 남북전쟁이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 남부군이 굉장히 우세한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북부군들도 굉장히 선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일진일퇴를 거듭한 끝에 남북전쟁이 시작된 지 딱 2년 3개월이 된 시점, 남북전쟁 기간이 대략 만 4년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남북전쟁이 시작된 지 딱 2년 3개월 정도 된 시점, 즉 1863년 7월입니다. 1863년 7월에 이제 남북전쟁의 승자가 북부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 전환점이 되는 북군의 승리가 되는, 북부군의 승리로 매듭지어지는 전투가 있습니다. 그 전투가 무슨 전투입니까? 남북전쟁 시작 때로부터 2년 3개월이 된 시점에서 이제 남북전쟁의 승자가 북부로 결정지어지게 되는 그 전환점이 된 전투가 무슨 전투입니까? 바로 게티즈버그 전투입니다. 여기 통과하겠습니다. 바로 게티즈버그 전투입니다.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좀만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산책로, 조깅로는 한 바퀴에 2563m입니다. 석촌호수, 서호, 동호 합해서 한 바퀴에 2563m고요. 4바퀴면 10.25km, 8바퀴면 20.5km, 16바퀴면 41km, 16바퀴 반을 뛰게 되면 42.19km입니다. 자, 석촌호수 조깅로 폭은 한 5, 6m 되고요. 우레탄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무릎 충격을 완화시켜 줍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게티스버그. 자, 남북전쟁 기간 총 4년 정도 중에 딱 2년 3개월 정도 된 시점인 1863년 7월에 이루어졌던 게 게티즈버그 전투인데요.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남부군과 북부군 합해서 수만 명이 사망을 할 정도로 엄청난 혈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치열한 전투 끝에 북부군이 승리를 함으로써 이제 남북전쟁의 대세는 북군의 승리로 가닥을 잡아가는 전환점이 되는 전투가 게티즈버그입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그 게티즈버그에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되다 보니까 거기를 국립묘지로 지정을 하고 게티즈버그 전투로부터 넉 달 정도 후인 1863년 11월 19일에 게티즈버그에 가서 그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즉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겠다라는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되죠. 그게 우리 5, 60대 분들은 입시 대입 준비하실 때 성문 종합영어 공부하셨을 텐데요. 그곳에도 소개되는 그 유명한 1863년 11월 19일에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이 있습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구성하겠다라고 이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북군이 승리해서 이제 남북 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하게 되는 이제 전환점이 됐던 전투가 되고요.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일진일퇴 공방 끝에 드디어 1864년 11월 8일 1864년 11월 8일에는 다시 링컨 대통령의 재선이 됩니다. 그때 재선 당선되기 전에 그 예상은 남북 전쟁이 지루하게 전개되고 링컨 대통령의 인기도 떨어지다 보니까 재선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여론이 더 높긴 했었는데요. 국민들의 선택은 남북의 분열을 막아야 된다. 미국 연방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에서는 장수를 교체하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전쟁에서는 대통령을 교체하지 않는다라는 전쟁 중에는 대통령을 교체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상식에 입각해서 링컨 대통령을 지지해줘서 링컨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865년 4월 9일에 남부군의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이 북부군의 총사령관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에게 항복을 함으로써 남북전쟁이 북군의 승리로 끝나고 결국은 남부지역 7개 주의 연방 탈퇴는 무효가 되고 남과 북의 연방이 유지되게 됩니다.
링컨 대통령의 평소 지론은 뭐냐면 분열된 집안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분열된 집안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말을 자주 했답니다. 즉 가화만사성이죠.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 행복하다. 모든 게 잘 이룰 수 있다. 라는 뭐 그런가 비슷한 맥락인데요. 분열된 집안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말을 자주 했답니다. 그 말을 국가에다 적용을 해보면 남북이 분열이 되면 미국은 성공할 수 없다. 뭐 그런 취지, 그런 신념을 갖고 있어서 남북의 분열, 연방의 해체를 막기 위해서 남북 전쟁을 유지를 했고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남부군이 북부군에 항복했던 1865년 4월 9일로부터 정확하게 5일 후에 그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남부군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부스라는 그 연극 배우가 링컨 대통령 뒤통수 쪽에서 암살을 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4월 14일 밤에 암살이 되시고 다음 날 새벽 4월 15일 새벽에 돌아가시는 비극을 맞게 됐는데요. 그날이 암살된 총을 맞으신 4월 14일이 어떤 날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돌아가시게 된 순환절,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바로 4월 14일입니다. 33세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서기라는 빛이냐 서기냐 뭐 이런 게 있듯이, 그래서 서기 33년 4월 14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는데요. 링컨 대통령께서 총을 맞으신 날이 바로 4월 14일 순환절이었습니다. 순환절. 그래서 링컨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떠오른다 뭐 이런 말이 생길 정도입니다. 여하튼 링컨 대통령께서는 남북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기여를 했고 지금도 세계 최강 국가 미국을 만든 그 공로의 상당 부분은 링컨 대통령이 남북 분단을 막았기 때문에, 연방 해체를 막았기 때문에 세계 최강 국가로 갈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의 어떤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든 간에 역대 대통령, 존경받는 대통령 1, 2, 3, 4위는 거의 변함이 없답니다. 1위가 바로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2위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3위가 제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4위가 제32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이 순서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만큼 링컨 대통령은 남북 분단을 막은, 연방을 유지해서 세계 최강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은 대통령이셨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는 재선되고 나서, 재선 임기가 시작되고 한 달 정도 후에 돌아가셨으니까 대통령직 임기는 초선 때 4년, 그 다음에 재선 임기 한 달 정도, 그러니까 한 4년 1개월 정도밖에 임기 수행을 못 하시고 돌아가신 셈인데요. 미국 역사에 있어서는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쪽에 가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도 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산책로에 산책하는 분들, 조깅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를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시각은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저녁 9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 평일인데도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는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한가로이 초가을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은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1위 하면 떠오르는 링컨 대통령, 또 링컨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미국의 남북전쟁 1861년 4월 12일부터 1865년 4월 9일까지 약 4년 동안 링컨 대통령 임기 내내 진행됐었던 남북전쟁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뛰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또 걷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부연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남북 전쟁에서 이제 링컨 대통령께서 승리하신 다음에 스토어 부인이라는 분을 만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토어 부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링컨 대통령께서 남북전쟁 승리 후에 만났던 스토어 부인은 그 당시 나이가 대략 한 54세 정도 됐습니다. 1811년생이니까 1865년경에 만났으면 한 54세 정도 되는 스토어 부인을 링컨 대통령이 만났는데요. 링컨 대통령은 1865년 그 만났을 당시 나이는 56세 정도 됐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46세 암살되셨는데 링컨 대통령은 56세 때 암살이 되셨습니다. 자, 스토어 부인을 왜 만났냐? 그 스토어 부인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바로 엉클 톰스 캐빈, 한글로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죠.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엉클 톰스 캐빈이라는 소설을 써서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랐던 분이 바로 스토어 부인인데요. 그분이 1853년이면 게티스버그 전투 딱 10년 전입니다. 1853년에 엉클 톰스 캐빈, 즉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는 그 책을 출간을 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남부 노예제를 채택하고 있는 남부 쪽에서 얼마나 노예들이 학대를 받고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짐승 같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동물 같은 취급을 받고 노예 생활을 하는지를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엉클 톰스 캐빈이라는 그 책이 노예제가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부도덕한 제도인지를 미국 전체 국민들한테 또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인들한테 너무나도 노예제는 가혹하고 처참하고 비극적인 제도다, 인류상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한 소설이 바로 스토어 부인의 엉클 톰스 캐빈
즉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는 책인데요. 그게 게티스버그 전투 발발하기 딱 10년 전인 1853년에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인기 폭발이었고 대서양 건너 5,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영국에서도 1년에 150만 부 정도가 팔릴 정도로 100만 부가 팔리면 이 밀리언셀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밀리언셀러. 그런데 영국에서도 미국이 아닌 영국에서도 1년에 150만 부 정도가 팔릴 정도로 그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었습니다. 그 엉클 톰스 케빈의 저자가 스토브인인데요. 그 스토브인이 남북전쟁 끝나고 링컨 대통령을 만났고 링컨 대통령은 그 스토브인한테 이렇게 덕담을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고 우리 미국 연방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칭송을 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엉클 톰스 케빈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 결국은 남북 노예제의 그 비극적인 실상, 그 비윤리적인 반기독교적인 인륜을 저버리는 그러한 제도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가슴 속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서 그게 남북전쟁의 일종의 원동력,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더 치열하게 더 열심히 싸우게 한 원동력이 됐던 게 바로 엉클 톰스 케빈이라는 소설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북전쟁 승리 후에 링컨 대통령이 스토어 부인을 만나서 그러게 칭송 덕담을 하셨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배경으로 남북전쟁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평안한 밤, 행복한 밤 되시길 빌겠습니다. 화이팅! 자, 촬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42분 정도 촬영했습니다. 평안한 밤, 행복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